새로운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부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부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핫한 이슈를 다루는 이슈집.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나온 정치권 소식 두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가 기자. 먼저 여야가 사활을 걸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말 뜨거웠는데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포인트 앞서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진교훈 후보가 13만 7천 표를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9만 5천 표를 받았습니다. 진 후보는 개표 내내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를 했고요. 또 평일에 치러진 보궐선거였긴 했지만 여야가 사활을 걸면서 총력전을 편 탓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면서 투표율 48.7% 기록했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패배한 국민의힘이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더라고요. 총선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 그 김태우 후보 개인전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후보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고 김태우 후보는 물론 구청장도 지냈지만 그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규모 선거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쨌든 그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가면서 이게 당대당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이 판이 커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당 지도부가 일정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총선의 바로메타다.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가 이런 민심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모두 합쳐서 당의 특단의 대책,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그 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패하면서 비대위, 조기 선대위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거라는 예상이 또 지배적인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당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비대위 체제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혼란을 좀 최소화해야 되니까 수습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승리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은 말씀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좀 옳다고 보세요? 당대당 정치 선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대결 구도였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책임 소재 문제에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큰 책임이 없어요. 애초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 씨를 사면을 시키고 또 이분을 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출마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선거 와중에서 보면요. 김태호 씨를 대통령의 남자다. 이런 표현까지 여당에서도 썼습니다. 네. 결국은 여당에서도 당이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중심이 된 선거이지 않았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책임 소재 문제에서 김기현 지도부는 어쨌든 좀 약해지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김재원 위원.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핫
라인이라고 하는 후보라고 치켜서면서 김태우 후보를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좀 띄워놨어요. 김 후보가 좀 낙선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대한 좀 책임감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 선거 이기기 위해서 뭐 저도 그 인터뷰하면서 좀 더 세게 왕의 남자다 뭐 이렇게 왕의 남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김태우 후보 개인의 역량 또 강서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라 할까 또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김태우 후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강서 개발론이라고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궐선거 40억을 우리가 소요하더라도 김태우는 4천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뭐 유효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그게 잘 먹혀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전략적 패인이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그 양당 모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선거운동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일일이 거기에서 그 장사를 하는 상인들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우리 당 운동원들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저 모습이 좀 설렁설렁하고 조금 민주당보다는 좀 열기가 좀 약했다. 그런 비판도 제가 실제로 받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것이 뭐 어떤 한 분의 그 역할 그런 것에 초점을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 강서구가 강서 가불병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3분 다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당의 그 가불병 지역구 당협위원장 중에서 병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그 김태우 후보와 그 경선을 했거든요. 네. 그 경선이 지고 나서 잠적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예 이제 선거에 도움이 안 주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에 처하다 보니까 사실 밑바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어지러운 선거운동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당이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그 교훈 삼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해비에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셨는데 좀 힘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힘낼 상황이 네. 아니어서. 네,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좀 더 공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뭐 사실 이미 공고가 되어 있죠. 네. 지난번에 영장 기각되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좀 공고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 지도부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겠죠. 김기현 대표가 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인가 라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고되어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선거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당내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질문 드릴게요. 이 친명 비명 간 어떤 갈등도 분명히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번 선거 승리로 인해서 갈등이 좀 봉합되고 당의 안정을 찾게 될지 아니면 살짝 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도 비판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비판의 수준이 줄어들 겁니다. 그전에는 같은 당 대표인데 보고 죽어라 이야기한 거잖아요. 솔직히 네. 구속되라 이야기는 네. 정치적으로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공천을 공정하게 해라.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공천 좀 잘 챙겨주세요. 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직권의 문제보다도 본인의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 것이 네.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도 태클을 걸고 또 기회만 되면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의 일부를 어떻게든지 간에 훼손시켜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말씀 나온 김에 비명계 이현욱 의원 등 일각에서는 좀 오히려 선거 승리가 내년 총선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진짜 황당무계한 이야기 네. 같은데. 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이깁니다. 2024년 2022년 헷갈리네요, 갑자기. 하여튼 지방선거에서 이깁니다. 네. 잘 되려면 정당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해석을 우리가 잘해서 이겨서 오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이건 국민의 승리다. 우리는 국민만 보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가겠다. 그리고 내부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더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보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오늘 내내 얘기가 좀 이어질 것